오케이, 이제 충전이 됐네. 충전. 자, 방금 요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연력학이 또 중요하게 또 그 현상의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늘 말고 다음이나 다음 시간에 또 그 깁스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연력학적인 정보를 표현할 때 깁스 에너지가 또 중요하게 사용이 되죠. 이걸로 되게 여러 가지 생명 현상들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백신이죠. 백신 중에 그 어디 거 저기 어디야 저기 미국 거 뭐야? 파이저 백신 중에 아주 저온에서 유통해야 되는 거 있죠. 저온에서만 이게 활성이 있고 그 온도가 높아져 버리면 못 쓰게 돼 버린다고 하죠. 그게 왜 뭐하고 뭘 조합했다 DNA, RNA RNA 뭐 그게 있던데. 그러니까 그런 그 물질들 같은 경우 왜 이 뭐냐면 온도를 아주 저온에서 유지해야 되느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사실은 다 이런 연력학으로도 되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요소는 또 다음에 좀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깁스 에너지 하면서도 해볼게요. 오늘은 이제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기초적인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뭘 알아보냐면 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자, 9번. 칠판 지우는 동안 9번 해보세요. 으쌰. 자, 이 문제는 화학 평형에 대한 되게 이제 기초적이긴 한데, 실제 2번 문제 같은 거 보시면 되게 까다롭거든요. 의외로 이제 생각해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거 한번 살펴보면, 자, 이 주어진 반응에 대해서 평형상수 표현을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바로 K 이렇게 쓰고요. 평형상수는 어떻게? 반응물분의 생성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이때 어떻게 된다? 반응물의 농도 그리고 생성물의 농도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이제 개수가 있는 경우는 얘를 어떻게? 그 농도에다가 거듭 제곱으로 표현을 해야죠. 그죠?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이 평형상수에 들어가는 A가 됐건 B가 됐건 이런 물질들의 농도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돼요? 저 농도는 어떤 상태의 농도여야 돼요? 바로
상태의 농도여야 되죠. 무슨 말 아세요? 평형 상태의 농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게 바로 시간이 오래 지난 후 그의 평형 농도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형에 도달하면 더 이상 반응물이나 생성물들은 그 농도가 변하지 않죠. 무슨 말 알겠죠? 예, 그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시스템에서 이렇게 평형을 잘 이루고 있는데 그때 거기다가 뭘 넣어? 용매를 넣는 거야. 용매를 확 넣어가지고 그 농도가 희석이 된 거지. 왜냐면 용질이 가만히 있는데 거기 용매를 넣어버리면 농도들은 희석이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럼 확실히 희석이 됐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요 N은 여하튼 1보다 큰 건 확실하고, 그럴 때 이 반응의 어떤 그 경향성이 그 자발성이 어디로 향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럼 걔는 요렇게. 자, 그럼 1 자, 새로운 초기 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요 A의 새로운 초기 농도가 N배 희석이 됐으니까, 자, 원래 A가 평형 상태로 있었는데 거기다가 난데없이 희석이 돼버린 거죠. 맞죠? 맞죠? 그리고 B 역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평형 상태의 농도였는데 그게 희석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무슨 계산을 해야 되느냐? A 두 번째, 반응 지수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반응 지수는 어떻게 표현하죠? 역시나 쟤도 반응물분의 생성물의 농도 B고요. 저기 있는 화학양료 계수가 있다면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반응지수 표현은 평형상수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바로, 너무 추운데? 내가 서 있는 데가 추울 정도면 춥겠다. 자, 그럼 여기에 A하고 B의 농도가 잘 들리는 것 같지? 별말 없었죠? 짠. 별말 없네. 잘 들리나 보다. 이 A하고 B, 뭐 반응물이 됐건 생성물이 됐건 걔네들의 초기 농도 들로 그 농도비를 표현한 게 바로 반응 지수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뭘 넣으라는 얘기예요? 얘네들을 넣으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 값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자, 여기다가는 이렇게 쓰면 되고, 분자에다가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n분의 1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면 되겠네. 맞아요? 맞죠? 맞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이만큼을 이걸 뭐로 적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바로 이거다. 평형상수가 되는 거죠. 왜? 평형상수를 아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평형상태의 농도의 B로 평형상수를 표현했으니까 그 값이 어디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값으로 표현된 B가 바로 평형상수가 되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겠네. 그죠? 그죠? 근데 이 n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히 희석이 된 거니까
그 용매를 집어넣어서 확실히 희석을 시킨 거니까 여기에 있는 이 평형상수와 반응지수에 비해 n 값이 확실히 1보다 크다. 그럼 이건 뭘 뜻하는 거겠어요? 평형상수와 반응지수 사이의 대소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지금 평형상수가 더 커요? 저기 반응지수가 더 커요? 평형상수가 더 크죠? 반응지수가 혹은 작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반응지수가 작다? 그럼 얘는 앞으로 정반응이 더 돼야 돼요? 역반응이 돼야 돼요? 바로 얘는 이후에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뭐 이유를 뭐 굳이 쓰자면 평형 상태에 비해 바로 생성물의 양이 더 적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 생각을 기억해두도록 합시다. 됐다. 자, 그 다음 2번. 자, 2번 해볼 수 있겠어요? 저 2번 어때요? 2번 어떻게 생각해요? 2번 해볼 수 있겠어요? 2번 문제는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연력학 문제 중에서 화학평형 문제 중에서 거의 전무후무한 문제예요. 예전에도 이런 문제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고요. 이후에도 이런 문제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상당히 좀 생각하기 좀 까다로운데 한번 볼까요? 자, 어딜 질 것이냐. 여기 줄게요. A 2 얘는 단열용기에서 반응이 진행됩니다. 외부랑 열 출입을 안 한다는 얘기죠. 자, 앞서는 뭐 이 어떤 반응이 진행이 될 때 이게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반응이 진행이 됐다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이게 예를 들어서 짜잔. 자, 이런 식으로 완전 단열. 알겠죠? 단열을 해놓고 여기 이제 용매가 있는데 여기에서 A하고 B 사이에 반응 진행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 용매를 첨가해보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자, 근데 이때 여기에서 저 A가 저렇게 B로 왔다 갔다 하는 저 반응식이 지금 문제에서 발열 반응이란 말이 있어요? 흡열 반응이란 말이 있어요? 아무런 말도 없죠. 문제를 읽으면 발열 또는 흡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발열일 수도 있고 흡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발열일 수도 있고 흡열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단열 용기에다가 용매를 집어넣었을 때 이 평형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예상해 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흔치 않는 문제입니다. 이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온도가
이 단열된 그릇에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면서 이 뭐냐면은 그 뭐냐면 반응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하는 게 흔치 않은 문제인데, 자 그럼 한번 보시면 우선 대전제는 뭐냐면 우선은 1에 의해서 어쨌거나 정반응은 일어납니다. 왜냐면 1에 의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건 간에 이건 만족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하튼 쟤네들의 농도 관계 때문에 희석하게 되면 항상 저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반응 지수가 더 작아서 어쨌건 정반응은 될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정반응은 된다. 어떤 경우건. 그런데 이때 얘가 첫 번째 1. 얘가 만약에 발열 반응이라고 해보자. 발열 반응이라고 해보자. 자, 발열 반응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어쨌거나 정반응 된다고 했죠. 정반응이 진행되면서 온도는 어떻게 되죠? 증가하겠죠. 맞나요? 열을 내어놓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발열인데 온도가 증가한다. 그럼 이 경우 평형상수 K는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평형상수 K는 작아지겠죠. 요걸 무슨 원리라고 하죠? 바로 르 샤텔리의 원리 라고 할 수 있죠. 맞나요? 그럼 어쨌건 정반응으로 가는데 평형상수가 작아진대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평형상수가 작아지니까 바로 저 앞에 있는 1에 비해 정반응 진행이 어떻게 되겠어요? 덜 이루어지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정반응 진행이 덜 이루어지니까 저기에 있는 A의 평형상태 농도, 바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두 번째 케이스, 그리고 A의 평형상태 농도 첫 번째 케이스, B의 평형상태 농도 두 번째 케이스, B의 평형상태 농도 첫 번째 케이스. 요걸 비교를 하면 정반응이 덜 간단 말이죠. 정반응이 덜 가. 그럼 정반응으로 덜 가니까 이 A의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더 많아지고 B의 양은 조금 더 적어질 수 있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어쨌건 정반응으로 가기는 가는데 르샤틸리의 원리에서 평형상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2에서 1보다는 평형상태 농도가 약간 더 많아지고요. B는 1에 비해서 평형상태 농도가 조금 더 적어진다 이런 얘기죠. 왜? 얘는 반응물이고 얘는 생성물이니까. 정반응이 덜 간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 자, 근데 발열인지 흡열인지 얘기를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뭐 흡열인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흡열이라고 하자. 두 번째 이
흡연의 경우. 자, 흡연이면 정반응이 진행되면서 온도가 증가하여 감소해요. 흡연이면 온도가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흡열 반응에서 온도가 감소하면 평형상수는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죠. 그죠? 평형상수가 줄어든다고요? 1에 비해서 정반응이 더 되어 잘 안 돼요. 잘 안 되겠네? 그러면 1에 비해서 반응물은 조금 더 많고 생성물은 적어지겠네. 결과 어떻죠? 결과 어때요? 또 나구나. 발열이 되건 흡열이 되건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 답이 같기 때문에 발열이다 흡열이다를 규정해 주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온도를 일정하게 하는 그릇에서 실험을 하면 그 이제 좀 벌어질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온도가 가변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릇에서 실험을 하면 그것에 비해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걸 예측해 보라는 좀 독특한 문제입니다. 이런 식의 예측 문제는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이렇게 문제를 수집하고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거의 보기 힘든 타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자, 근데 이게 근데 뭐 완벽하게 이제 뭐냐면은 그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지금의 반응은 발열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흡열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 주어져 있는 이 반응은 발열의 가능성이 높을까요? 흡열의 가능성이 물론 A가 뭐고 B가 뭔지 지금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른 요소들도 첨부된다면 다를 수 있지만 진짜로 딱 반응식 제만 딱 보면 이 반응은 발열의 가능성이 클까요? 흡열의 가능성이 클까요? 물론 관계는 없습니다. 이 답을 쓸 때는 결론이 같기 때문에 그렇죠? 관계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반응은 흡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죠? 뭐라고? 민준이 뭐라고? 흡열이라고 했잖아. 왜? 근거는? A에서 공부를 끊어야 돼. 그렇죠. 바로 지금의 반응은 결합 해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시다시피 얘가 알갱이가 하나인데 알갱이가 두 개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가 두 개가 되는 건 그 안에 있는 게 뭔가 붙어야 두 개가 돼. 안에 있는 게 뜯어져야 두 개가 돼. 이게 결합 해리가 돼야 이게 두 개가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모든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결합 해리는 무조건 흡열이야. 이건 단 하나의 예외가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이제 문제에서는 그걸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보통. 그래서 결국 입자의 개수가 많아지는 반응은 항상 기본적으로 결합 해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근데 이제 또 뭐 이렇게 결합 해리가 되면서 다르게 또 반응을 하는 생성물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럼 또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냥 진짜 그래서 쪼개져 만들어졌다고 하면 뭐냐면 흡열의 가능성이 크다. 아시겠죠? 상당히 좀 독특하게 만들어진 문제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지금 몇 시 됐죠? 이렇게 했죠. 그럼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윤주환이? 자, 이렇게 해봐요. 안녕. 이거 안 해요?
짜잔.